60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유 마셔야 돼. 뼈에 좋잖아. 골다공증 예방엔 무조건 우유라는 말. 오랫동안 상식처럼 굳어져 왔죠? 그래서 매일 아침 우유 한 컵씩 꼭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우유를 열심히 마셨는데도 뼈가 약해졌어요. 골다공증 수치가 더 나빠졌대요. 이런 얘기 주변에서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중에는 우유를 1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마셨다는 70대 어르신도 계셨는데요. 정기검진 결과 뼈 밀도는 오히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좋다는 우유를 꾸준히 마셨는데도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 바로 우리가 흡수되지 않는 칼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가 칼슘이 많다는 건 맞지만 그게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리 마셔도 효과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우유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 속에서 60대 이상 시니어에게 정말 중요한 진실만을 골라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가장 흔한 착각부터 짚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우유에 대한 3가지 큰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유는 칼슘 덩어리라서 마시면 뼈에 좋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골다공증도 예방되고 뼈도 튼튼해진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분명 풍부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신다고 다 내 몸에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고 마신다? 이건 몸에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무리를 주는 행동입니다. 한국인의 7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은 곧 우유가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하고 위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우유 한 컵이면 칼슘은 충분하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평균 3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시중 우유 중에는 당분, 포화지방이 높은 제품도 많기 때문에 매일 마시다 보면 혈당이나 체중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마신 우유가 되레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유는 이제 끊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우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몸의 변화에 맞게 마셔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60세를 지나면서 위산 분비는 줄고 소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마시게 되면 위장은 더 부담을 느끼고 칼슘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우유는 반드시 식사 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속이 편안하고 흡수율도 훨씬 좋아져요. 두 번째는 하루 한 컵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설사를 자주 하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은 격일로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매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유 하나에만 칼슘을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멸치, 두부, 브로콜리, 시금치, 뼈째 먹는 생선, 김, 미역, 저지방 치즈 같은 식품에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소화가 잘 되는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흡수율을 생각하면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비타민 D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뼈에 잘 붙으려면 비타민 D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침 햇살 아래에서 15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칼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우유를 줄이고 먹는 방식만 조금 바꿔도 우리 몸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뼈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우유를 마신다고 다 같은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식품인데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우유를 섭취하면 칼슘이 뼈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빵, 현미밥, 삶은 고구마도 좋은 조합입니다. 우유만 단독으로 마시는 것보다 이런 음식과 함께 식사 후에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덜고 흡수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우유와 철분제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는 철분제 복용 2시간 전후로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공복에 찬 우유도 피하셔야 해요. 공복 상태의 위장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고 속이 메스껍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달달한 시리얼과 우유 조합도 주의가 필요해요. 당분이 높은 시리얼과 함께 우유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포만감은 짧고 체중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함께 우유를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커피나 홍차 속의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배출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유를 넣은 달달한 커피는 맛은 좋지만 칼슘 흡수에는 방해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유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같은 한 컵이라도 조합과 타이밍만 바꿔도 몸이 받아들이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우유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먹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엔 소화 능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릴 적과 같은 방식으로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우유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1컵 이하, 식사 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우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멸치, 두부, 브로콜리, 뼈째 먹는 생선 같은 다양한 식품을 통해 흡수 잘 되는 칼슘을 분산해서 섭취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우유를 마실 땐 함께 먹는 음식과 시간대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공복, 철분제, 시리얼, 커피와의 조합은 오히려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D도 함께 챙기세요. 햇볕쬐는 아침 산책 15분. 그 하나만으로도 칼슘이 뼈에 잘 붙는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뼈 건강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마시던 우유 1컵.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해보세요.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이 골다공증을 악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나는 우유 마시니까 속이 더 불편하던데요. 저는 멸치 먹고 효과 봤어요. 같은 경험들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